무슨 일을 해야겠다. 그리고 나는 돈도 필요하다. 두 가지가 이제 좀 저를 움직였던 것 같고, 이제 옛날 얘기를 한다는 거는 지금이 그렇게 좋지 않다는 거나 마찬가지긴 한데 마음이 힘들죠. 마음이. 왜냐하면 남들이 갖춰놓은 구조 안에 들어가는 건 쉬워요. 힘내셨으면 좋겠고 더 좋은 날들을 꿈꾸면서 힘내셨으면 좋겠습니다. 제가 강사가 될 줄 저도 몰랐어요. 경제적인 개념이 별로 없이 살다가 이제 준비 없이 결혼을 하게 됐고, 무작정 그렇게 결혼을 하고 나니까, 아이를 낳고 나니까 제 삶이 너무 막막한 거죠. 근데 왜냐하면 결혼 이전엔 그다지 경제적인 어려움을 느끼지 못하면서 살았거든요. 부모님 밑에서. 금수저는 아니었어요. 지금 생각하면 부모님한테 되게 감사한데, 그때도 늘 바빴어요. 뭘 하든 간에. 임신기간, 출산기간을 겪으면서, 육아기간을 겪으면서 되게 무기력해져 있어서 무슨 일을 해야겠다. 그리고 나는 돈도 필요하다. 두 가지가 좀 저를 움직였던 것 같고, 생각지 않았던 계기에 아이랑 같이 수업을 듣게 되면서 나도 이 직업을 가지면 어떨까 생각해서 한 걸음 한 걸음 지금 여기까지 오게 된 거죠.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아시겠지만 되게 낯도 많이 가리고 저는 좀 내성적이고 혼자 있는 걸 좋아하는 스타일이에요. 그래서 뭐 잘 모르는 불특정 다수와 막 제가 막 되게 에너지틱하게 수업을 할 수 있게 된 거는 제가 봐도 좀 제가 낯설 때가 많아요. 사람은 그렇게 변하고 성장하는 것 같아요. 아니, 공개는 어렵지가 않은데 이제 옛날 얘기를 한다는 거는 지금이 그렇게 좋지 않다는 거나 마찬가지긴 한데, 예전에 강사했을 때 뭐 여러 가지가 되게 지금 생각하면 제가 되게 열심도 있었고, 또 그땐 돈도 필요했고, 또 운도 좋았어요. 근데 이제 그때만 해도 뭐 이렇게 강사들을 강사 회원 수대로 이렇게 뽑으니까 뭐 300강사, 200강사, 뭐 400강사, 500강사 이렇게 이야기했는데, 사실 여자 선생님들이 소화할 수 있는 회원 수는 이렇게 좀 정해져 있거든요. 왜냐면 체력적으로 쉽지가 않으니까. 그래도 7타임, 8타임씩은 늘 했었고, 매일매일 월화수목금 500까지는 아니었는데 한 400에서 450은 늘 유지했었던 것 같고, 급여는 한 연봉으로 치면 6, 7천 됐던 것 같은데, 강사하면서 유류비나 뭐 이런 개인적으로 들어가는 돈도 사실 다 합쳐져가지고 정산이 되는 거고, 뭐 4대 보험이나 이런 것도 안 되니까 그 매출은 훨씬 많죠. 그때 강사들이 그 회사에 돈을 많이 벌어준 건 맞죠. 그냥 제 일 하면서 지내다가 이제 조금씩 저한테 어떤 책임이나 영역들이 이제 오게 됐는데, 지금 생각하면 이제 저희 대표님의 되게 큰 그림이었던 것 같긴 한데, 굳이 제가 그렇게 할 이유가 없다고 생각했었죠. 왜냐하면 늘 뭐 저는 제 할 일만 하면 된다고 생각을 했었고, 굳이 제가 뭐 따로 사업자를 내서 제가 사업을 하겠다라는 생각을 해본 적은 별로 없었거든요. 근데 뭐 위치나 영역이 달라진다 이렇게보다는 마음이 달라지는 것 같다는 생각은 해요. 작년 말 올해 지나면서는 이제 제가 이제 대표로 설 수 있게 기회를 더 많이 주시고, 아직 저 자신은 사실 인정할 수 없는 부분도 많지만 그렇게 되려고 노력하고 있고, 그렇게 생각하려고 되게 애쓰고 있는데, 대표는 다른 사람들보다 돈을 더 많이 벌고 다른 사람보다 뭐 여유 시간이 많고 그런 것보다, 어떤 능력이 탁월하고 이런 것보다는 제가 배웠던 대표라는 사람은 같이 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정정당당하게 책임을 져줄 수 있는 사람인 것 같다는 생각도 들었고, 대표의 가치에 따라서 회사가 얼마나 달라지는지도 알게 됐고, 그런 것들을 배워가고 있는 중이에요. 이제 시작인 것 같아요. 마음이 힘들죠. 마음이. 왜냐하면 남들이 갖춰놓은 구조 안에 들어가는 건 쉬워요. 근데 이제 이 구조나 틀, 그 다음에 사람들까지도 관리하고 만들고 책임을 져야 된다는 게 어려운 거죠. 어쨌든 강사라는 그 직업의 수명이 정해져 있고, 내가 정말 가치 있는 일을, 가치 있는 어떤 가르침을 계속하고 싶고, 30, 40대만 살다가 죽는 게 아니잖아요. 뭐 한 100세 시대라고 봤을 때 나머지 여태까지 살았던 삶의 이상이 남았는데, 그 삶을 좀 더 풍요롭고 가치 있게 살려면 지금 투자해야 된다고 생각했어요. 그러니까 지금 얼마 돈을 더 많이 벌어서 내 통장에 자금을 쌓아놓는 것도 되게 중요한데, 앞으로의 나의 미래나 앞으로의 나의 삶에 투자하는 게 너무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고, 다행히 저는 다른 사람들보다는 조금 빨리 그런 기회가 왔다고 생각하는데,
저는 저희 강사님들 들어오시면 최대한 시행착오를 적게 경험할 수 있게 하는 게 제 목표예요. 그러니까 제가 현장에서 10년 동안 정말 겪었던 다양한 일들을 사례별로 생각하고 기억하면서 그걸 이제 교육 커리큘럼 안에 넣기도 하고, 뭐 저희는 이제 교구를 가지고 수업을 하니까 교구를 가지고 하는 수업 안에서 있을 수 있는 변수들을 많이 설명해 주는 편이에요. 강사들이 대부분 힘들어하는 것은 수업 그 자체보다는 엄마랑 아이들과의 소통이거든요. 뭐 제가 예를 들어 3년 5년 걸렸던 걸 뭐 6개월 1년 안에 그런 성과를 경험할 수 있게 해주는 게 제 목표라면 목표예요. 강사는 성과가 눈에 보이지 않으면, 이게 프리랜서기 때문에 롱런하기가 쉽지 않으니까. 이 계기로 내가 창업을 미루고 있다가 뭐 해보고 싶다, 해보시면 좋겠지만 그만큼의 각오도 하셔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, 저도 강사로서는 어쨌든 너무 자신이 있었지만 회사를 옮기고 또 다른 위치와 이제 또 다른 이름으로 제가 이제 다시 일을 시작할 때는 마이너스 한 10부터 다시 시작했던 것 같아요. 지금 이렇게 한 5년 정도 흐르면서 현 상태를 유지하는 정도가 됐거든요. 물론 그만큼 저는 성장했지만, 특히 프리랜서 강사분들 중에 내가 창업으로 고민을 하고 계신다고 하면 언제까지 고민하지 마시고 한 번은 꼭 도전해 보셨으면 좋겠어요. 해보지 않으면 잘 될지 잘 되지 않을지는 아무도 모르는 거니까. 그리고 이런 위기 상황 때 일을 그만두시는 분들도 사실 많을 수밖에 없어요. 프리랜서라는 직업이 되게 자유롭긴 하지만 뭐 보장된 건 아무것도 없거든요. 제가 늘 강사님들께 말씀드리는 건, 실력이 아니면 이 바닥에선 살아남을 수 없으니까 스스로를 갈고 닦고 긴장하지 않으면 도태될 수밖에 없다고 제가 끊임없이 얘기하는데, 그만둘 수도 있고 뭐 쉴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위기 상황에서는 사람마다 나타나는 게 다르지만, 저는 그냥 이런 위기를 기회로 삼는 사람이 다시 일어날 거라고 생각해요.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도 사실 지금 이 몇 개월이 너무 힘들지만 이 이후에 더 좋은 일들이 일어날 것을 제 머리로 계속 생각하고 아침마다 명상하고 입으로 내뱉고 그렇게 하고 있거든요. 왜냐하면 제가 살아보니까 사람 일은 어떻게 될지 잘 모르겠더라고요. 제가 메르스 때 수업을 했었어요. 깡 일주일 전에 메르스가 이제 터지면서 제가 그때만 해도 한 센터에 한 7타임 정도 하고 있었는데 15팀이 마감이거든요. 저는 7타임 15팀이 다 이미 마감이 된 상태여서 일주일에는 출강만 하면 되는 상태였어요. 근데 이제 일주일 전에 터지면서 다 취소가 나고 딱 그 강의 현장에 가보니까 1명, 2명, 뭐 많아야 5명, 클래스에 다 그렇게 돼 있는 거, 출석부에 다 빨간 펜이 쳐져 있고, 그때는 그런 상황을 처음 겪어서 굉장히 힘들었고 어떻게 그때 대처해야 될지도 모르겠고, 근데 딱 한 달 반 걸렸거든요. 한 달 반 만에 이제 상황이 종료되고 다시 이제 환불했던 회원들이 다시 회복하는데 딱 한 달 반이 걸렸어요. 이번에 코로나 터질 때도 제가 강사들한테 한 달에서 한 달 반이면 맞춰질 거라고 얘기했는데 생각보다 되게 길어지는 거죠. 얘가 전염성도 되게 높고, 그때하고는 뭔가 이 대처하는 이 방법 자체가 되게 달라진 거예요. 사람들 이 의식 수준도 그렇고. 제가 가서 무조건 강의를 해야 됐거든요. 1명이든 2명이든. 근데 지금은 아예 강의 자체를 분리해버리니까 오히려 강사들이 보호가 된다는 생각도 들어요. 그만큼 좀 약간 무기력해진 것도 있지만 금방 좋아질 거라고 생각하고, 지금 이렇게 정체되어 있는 것만큼 그 이상으로 회복될 때는 속도 있게 회복될 거라고 제가 믿고 있고, 그렇게 됐었던 것을 제가 이제 경험했으니까 힘내셨으면 좋겠고, 더 좋은 날들을 꿈꾸면서 힘내셨으면 좋겠습니다.